여러분들 혹시 북한의 교화소 혹은 정치범 수용소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생각해서 대한민국의 교도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당연히 대한민국 혹은 다른 나라의 교도소와는 확연히 다르죠. 북한답게 말도 안 되는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있는 곳인데 위구르 수용소보다 더 심한 곳이 바로 이 북한의 교화소와 수용소입니다. 실제로 이 북한 수용소의 비교 대상이 일본의 731 부대 그리고 독일의 아우슈비츠가 거론될 정도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교화소에서 3년간 복역할 경우에도 생존 확률이 반반이라고 하는데 정치범 수용소로 잡혀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북한이 북한했다. 북한 감옥의 현실편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1953년 6.25 전쟁이 휴전을 하게 되고 대한민국은 각각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북한은 이 시기에 특정 인물들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남한군을 도왔던 사람들. 아니 나를 무시하고 감히 남한군을 도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을 모아다가 관리할 수 있는 통제구역을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 김일성이 생각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근데 그냥 가만히 놔두기엔 너무 화가 나는데 결국 이 김일성의 지시를 받은 최현희 수용소라는 걸 처음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수용소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건데 일단 북한의 교화소, 수용소 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교도소 같은 것들은 꽤 세부적으로 구분되는데요. 일단 교화소, 관리소, 노동 단련대가 있죠. 교화소는 일반적인 범죄, 경미한 정치범 본인이 수감되는 감옥이고 관리소는 흔히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화소보다 빡센 곳이 바로 관리소라는 거지. 그리고 노동 단련대는 비교적 경범죄자들이 수감되는 곳인데 뭐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길어야 2년을 넘기지 않는 곳입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총 3가지 정도의 감옥이 있는 북한. 오늘 영상에서 알아볼 곳은 교화소와 관리소인데요. 방금 얘기 드렸듯이 교화소는 일반적인 범죄, 관리소는 정치범이 가는 곳입니다. 정치범? 뭐 북한 수령님한테 대들면 가는 곳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6.25 전쟁이 끝나고 이 수용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이후로는 종교인, 친일파, 종파 분자들이 모두 수용소로 보내졌죠. 뭐 친일파, 종파 분자들은 알겠는데 종교인은 뭐야? 그게 북한에서는 오직 수령님만을 신으로 모셔야 하는데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 이 종교인들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거죠. 이렇게 잡혀간 사람들은 모두 3대를 멸족시키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계기는 1956년 8월에 있었는데 바로 8월 종파 사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조선노동당 3기 2차 전원회의에서 뭐 최창익, 박창옥 등등이 김일성의 개인 숭배를 비판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김일성 개인을 숭배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너네가 이렇게 나와?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지? 오케이 알겠어, 너네 딱 기다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비판한 사람들을 모조리 숙청시켜버린 겁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노동당이 1인 독재 정권의 도구가 되었고 북한은 수령을 살아있는 신으로 모셔야 하는 독재 국가가 되었죠. 그렇게 이 종파 분자 즉 반김일성 세력들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수용하는 통제구역을 개설하게 되고 그게 오늘날의 정치범 수용소인 겁니다. 그렇게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걸린 사람들은 그 사람은 물론이고 직계 가족까지 다 수감되었죠. 이게 진짜 북한다운 발상인 거지. 뭐 누구는 6촌에 누구는 11촌까지 잡아갔다고 하니까 이후 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간부들도 많이 끌려가게 되었고 70년대에서부터는 김부자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용소로 끌려갔는데 실제로 그냥 밥 먹다가 저 김정일이 김일성에 이어서 북한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게 봉건제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가 정치범 수용소로 잡혀간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탈북을 시도하다가 중국에서 잡혀서 북송당한 사람들도 이곳으로 가게 되죠. 이 외에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통치를 비판하거나 그 우상 화물에 손상을 가한 사람도 잡혀가는데 예를 들면 그 북한은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얼굴이 있잖아요. 그거 관리 제대로 못하면 잡혀가기도 하고 뭐 실수로 손상이라도 시켰다? 그래도 바로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뭐 한국 노래 테이프를 소지하고 있거나 뭐 한국 방송을 보거나 해도 당연히 잡혀갑니다. 그래 뭐 북한이니까 그럴 수 있긴 한데 이 사람들이 끌려가면 어떻게 되길래 그러는 건데 이 교화소와 수용소는 진짜 상상 이상의 인권 유린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일단 이곳에 잡혀오게 되면 바로 고문이 시작되는데요. 그리고는 24시간 동안 꼼짝없이 무릎 꿇리고 앉혀놓거나 가부좌 자세를 시키죠. 이때 허리는 무조건 펴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소리가 난다? 그러면 곧바로 다시 구타가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당연하게도 수용자들은 인간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거지. 근데 이게 진짜 취급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에서는 아예 인간이라고 부르지도 않는데 이곳에 입소된 순간부터 국민증이 말소되어서 진짜로 인간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보위원 즉 이 수용소에서 일하는 요원들이 수용자를 짐승 취급을 합니다. 뭐 수용자들이 배고파 죽던 맞아 죽던 해도 보위원들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서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짐승을 죽인 거니까 이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이곳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범죄자로 잡혀왔다고 하더라도 밥은 먹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당연히 밥을 제대로 주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 하루 500g 이하의 옥수수가 주어진다고 하죠. 근데 이 수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절반가량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옥수수 200g 조금 넘게 받고
먹고 끝이라는 거지. 근데 또 온전한 옥수수가 아니라 거의 뭐 다 썩어가는 옥수수를 준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앓고 있고 이에 따른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곳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10kg씩은 기본으로 빠진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재배 중인 무나 양배추 뭐 이런 작물들을 몰래 먹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재배 중에 식물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 뭐 소똥에 박혀있는 강냉이, 돼지 연물로 질 음식물 등을 몰래 먹는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밥도 제대로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뭐 이거 말고도 벌레, 쥐, 개구리, 도마뱀 등 야생동물을 잡아먹기도 하죠. 근데 또 이런 거조차도 마음대로 먹는 게 금지인데요. 만약 보이원에게 적발되기라도 하는 날에는 두들겨 맞는 건 기본이고 감시 수색견에 죽기도 하는 등 엄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수감자들이 영양실조로 배가 튀어나오고 허리가 휘는 등 몸이 망가진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중노동까지 시키는데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작업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게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냐? 그것도 아니라서 많은 사람들이 작업량을 달성하지 못해 저녁 11시까지 추가 작업을 해야만 한다고 하죠. 만약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작업량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또 고문을 당해야 합니다. 게다가 노동 환경도 열악해서 가진 사고가 자주 난다고 하죠. 뭐 콘크리트 같은 거에 깔려 죽기도 하고 다리가 잘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지. 심지어는 만 6세부터 이 중노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치원 갈 나이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야. 노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노인들도 예외 없이 자신의 작업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폭행에 시달려야 합니다. 사실 수용소 내에서 폭행은 일을 못했을 때에만 당하는 게 아닌데요. 보위원들이 틈만 나면 둔기로 폭행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감자들은 항상 폭행을 당해서 온몸에 흉터와 멍투성이라고 하죠. 폭행이 얼마나 심하면은 수감자들의 목숨이 보위원의 손끝에 달려있다고도 하는데 오늘은 기분이 좀 좋네. 그냥 이것만 맞고 가. 다음부터는 조심 좀 하고. 알겠네. 이렇게 보위원이 기분 좋으면 몇 대 맞는 걸로 끝나지만 만약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진짜 맞아서 죽기도 하죠. 현재 북한 수용소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 수감자들은 여러 질병들에 시달린다고 하는데요. 뭐 아토피, 습진, 무좀 등등 여러가지 피부병들에도 취약하다고 하죠. 상황이 이런데 당연히 위생도 최악일 테니까. 게다가 그런 수감자들은 한 방에서 뭐 30에서 40명씩 들어가서 생활한다고 하니 이게 병이 안 걸리겠냐고. 그리고 냉난방도 허술해서 추운 지역의 경우에는 얼어 죽기도 하고 더운 지역의 경우에는 쪄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특히 더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여자 수감자. 일단 탈북을 하다가 중국에서 체포된 여자들의 경우에는 몸속에 숨겨온 돈을 찾기 위해 자궁 및 항문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요원이 직접 손으로 넣어서 확인하기도 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성폭행은 일상이 됩니다. 여자들 중에서 얼굴 반반한 아들로다가 데리고 와봐라. 나이는 21살부터 25살까지만. 이렇게 보위원들이 처녀들을 선발해서 목욕을 시킨 뒤 간부들에게 바친다고 하죠. 간부들은 이런 여성들을 가지고 논 뒤 비밀 유지를 위해 도주분자로 몰아 죽인다고 합니다. 특히 갓 들어온 젊은 여성들은 임신할 때까지 관리소 요원들이 집단 강간을 하는데 짐승이 사람에게 몸을 바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라 뭐 이런 소리까지 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이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여성 대다수가 정신질환에 시달릴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임신 때까지 집단 강간을 하고 난 뒤에는 강제로 낙태를 하거나 여자 수감자를 살해하는데 규정상 보위원은 수감자의 개인적인 접촉이 금지다 보니 여자 수감자를 죽이거나 낙태를 시키는 거야.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 강간을 한 보위원의 제목이 강간이 아닙니다. 그들의 제목은 바로 수간. 진짜 이곳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짐승이라는 거지. 근데 또 이 수용소 안에서 성폭력은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냥 뭐 걸리기 전에 죽이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라도 이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태어난 아기는 모두 살해당하게 되죠. 심지어 이 강제 낙태를 위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닥에 눕힌 임산부의 배 위에 긴 널빤지를 놓고 그 위에서 널뛰기를 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괜히 731 부대 아우슈비츠 수용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 거야. 이렇게 진짜 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지다 보니 사망자 또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시신 처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신을 땅에 묻어주는 것조차 감사한 일이라고 하죠. 보통은 그냥 아무 곳에나 방치하고 가끔은 경비견에 먹이로 주기도 합니다. 개천 수용소에서는 돼지거름에 수감자의 시체를 던져 넣어 버린 적도 있다고 하니까 아니 이 정도면 잡혀서 죽더라도 도주해볼만 하지 않나? 뭐 당연히 경비가 삼엄하다 보니 도주를 하기 힘든 것도 있지만 도주를 시도하다가 잡히면 공개 처형을 당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총살형을 당하고 교수형이나 화형을 당하기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 처형을 당한 시신을 수감자들에게 가까이에서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반영문이라는 것도 쓰게 한다고 하죠. 이 공개 처형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뭐 이런 걸 쓰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게 되면 웬만하면 죽을 때까지 나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럼 북한이 아닌 한국에서 태어난 것에 감사하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진실만을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